소아과 예약하는 게 정말 전쟁이에요. 이게 밖에 진짜 밖에까지 줄 쭉 서 있고 이게 백화점 오픈런 하는 것처럼 정말 줄이 너무 길어요. 소아청소년과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온라인 예약을 실패한 모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막내딸도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는데요. 그런데 병원까지 차를 타고 가야 한답니다. 아파트 단지에 인기 있는 소아과는 진짜 대기 인원이 50명에서 60명이 될 때도 있어요. 그나마 지금 덜 붐비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먼 거리라도 가야 합니다. 실제로 윤희 씨의 집 반경 2km 안에 위치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단 2개. 그에 비해서 피부과든 다른 병원은 포화 상태인데요. 지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소아청소년과가 한 개도 없는 지역은 58곳에 이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병원. 그런데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대기 환자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서 있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빼곡히 들어선 사람들. 아이고. 과연 진료를 받을 수는 있을까요? 앞에 46명이요. 엄청나죠. 46명. 엄청나네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시간별로는 안 돼요. 아, 그때마다 걸리는 진료 보는 시간이 다 달라서 그때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보호자들도 지쳐버렸습니다. 50전에 왔거든요. 그때가 지금 순번이 81번이었어요. 10명 정도 남았을 때 와가지고 이제 진료를 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하루를 거의 날려버리거든요. 열이 한번 좋네요. 올라가면 40도가 되는데 한참을 또 기다려. 한 3시간, 4시간? 뭐 속된 말로 도떼기 시간? 결국 윤희 씨도 긴 대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주변에 다른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없어도 돼요? 지금 꽉 차서 올 때도 오후 시간에는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수 이따 도우 다시 있는 올게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좀 일도 하러 가야 돼서 내일 진료 보러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내일을 기약하며 진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가 줄어서 힘든 것은 아이와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전문의들도 비상인데요. 키 한 번만 보자. 잠깐만. 아이 한 명 진료에 병원의 인력이 총출동인데요. 성인 진료와 비교해 인력과 시간 모두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이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옳지. 아유, 너무 잘했다. 옳지. 너무 잘했어요. 옳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에 사명감을 느끼며 해왔던 일이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힘에 부친다는데요. 정말 환자를 많이 봐야지 결국은 이제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365일 진료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뭐 설 당일, 추석 당일 신정 빼고 다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세요. 아무리 사명감을 갖고 하더라도 정말 내 목숨이 깎여나가는 일이다. 비급여 항목 진료가 거의 없어 수입의 대부분은 급여 진료비입니다. 병원 운영만으로도 벅찬 현실이 알려지고 나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까지 곤두박질 쳤다는데요. 이 상황이 더 몇 년이 지속되면은 정말 이제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진료 받는 것도 어렵겠구나. 적은 수입과 인력난으로 사라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습니다. 오직 얻을 수 있는 게 진료비밖에 없는데 저출산과 코로나 상황이 아예 직격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과 지속적인 수익 감소로 소아청소년과의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아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무엇보다 현장의 손길에 귀 기울여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치료 좀 시작해 볼게요. 근처에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또 대기 시간도 이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의료 현장에 들어맞는 정부 대책이거든요.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소아청소년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